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 꿈꿔보는 건강하고 푸른 한반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허철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진은 2015년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사진으로서 제70주년 식목일을 기념하여 남과 북의 숲의 현황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남한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빽빽하게 숲으로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북한과 같은 경우 함경 북도, 자강도, 양강도 부분만 초록색을 띠고 있고 많은 부분이 초록색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북한의 통계 자료를 보신다면 북한의 원목 및 연료목 생산량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원목 생산량은 남한과 북한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료목의 생산량을 보시면 남한과 북한이 21.17배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북한이 어떤 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시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석탄, 갈탄, 나무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해서 북한은 주 에너지원을 뽑아내고 또한 북한 주민들 또한 집에서 석탄과 나무를 이용해서 주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북한이 에너지를 화력발전을 통해 사용함으로써 대기를 오염시키는데 그 대기를 정화할 수 있는 숲마저 황폐화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북한 주민들에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WHO에서 2019년에 발표한 세계보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207명입니다. 남한은 10만 명당 20명인데요. 즉 10배가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세계 질병 부담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자료를 보시면 북한과 남한이 어떠한 질병률이 많은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포인트에 집중했는데요.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봤을 때 북한에서는 COPD가 전체 질병에서 7.2%를 차지하는 반면에 남한은 2.1%를 차지합니다. 즉 3배 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한 나라의 에너지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가지의 이유를 근거로 남북 협력 나무 심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무의 효과 때문인데요.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큰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성인 4명이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한 나뭇잎의 표면과 나무 가지, 나무 줄기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흡착하는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1리터의 공기당 7,000개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흡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본다면 한 그루의 나무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착한다는 것입니다. 좀 감이 안 오시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1년에 에스프레소 컵 하나의 분량의 미세먼지를 흡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785톤의 미세먼지를 감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효과는 북한 주민들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데 분명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의 자세 때문입니다. 북한도 국가의 나무 심기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 복구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나무를 심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4월 5일이 식목일이지만 북한은 3월 2일이 식수절입니다. 이 식수절에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나무를 심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0년에 계속 나무를 심도록 주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북한 정부가 나무를 심을 때 이 식수 자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식수 자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이미 산에 심겨져 있는 식수를 다시 가지고 와서 불법적으로 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북한에 안정적으로 식수를 할 수 있도록 자원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남과 북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4월에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은 이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1순위의 공동 과제로 남북 산림 협력 연구를 뽑았습니다. 같은 해 7월 평화의 집에서 남북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양조장은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지, 만약 산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서 각 단계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즉, 이러한 것을 볼 때 남과 북 모두 나무 심기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에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에 소나무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 50톤가량을 북한에 지원해줬습니다. 그 이후 2019년 2월에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했었는데 이 회담이 결렬됐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협력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키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북한의 산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정세에 상관없이, 국제사회의 규제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내년 2021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세계 산림총회가 열립니다. 이 세계 산림총회에는 각국의 대표단, 그리고 국제 NGO 단체의 대표단,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정부는 이 세계 산림총회에서 북한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논의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북한 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의 산림 사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나무가 우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교육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작년이죠. 2019년 WHO 태평양 아시아 환경보건센터가 서울에 유치됐습니다. 유럽에 있는 환경보건센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환경보건센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북한의 산림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기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나무 심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해서 화력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심는 나무 또한 자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즉 푸르른 한반도는 우리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실정에 맞는, 북한의 상황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바꿔나가는 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른 대지로 탈바꿈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북한의 산림 복구 사업을 도와서 하늘에서 바라본 북한이 초록색과 흑색으로 나눠진 것이 아닌 하나의 초록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언젠가 다가올 통일된 한반도의 자손들에게 건강에 필요한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